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 요즘 살인사건이나 사이코패스의 연쇄살인 등의 이슈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그들은 인간이 아닌 괴물이 되었을까요? 선천적인 유전자도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적인 요인도 크기에 가정과 사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작품 프랑켄슈타인도 가정에 대한 뿌리 없는 인간에 대한 공포와 염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안 읽어봤지만 너무 유명해서 마치 읽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작품입니다. 300페이지의 분량이지만 유명세만큼의 필력은 좀 미치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스테디셀러로 남녀노소에게 읽히는 상상력과 흡입력은 무시할 수 없으니 선택은 당신께 맡깁니다. 사실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 아니라 괴물을 창조한 주인공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프랑켄슈타인이 괴물 이름인 줄 알았는데요. 상식을 위해 꼭 기억해 두세요.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예고하고 있는 SF의 고전, 괴물 같은 피조물의 비극, 에센스 출발합니다. 젊은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생명의 비밀을 밝히고 싶어 합니다. 그는 시체의 일부를 이어 붙여 인공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지만 완성된 존재의 끔찍한 모습에 충격을 받고 그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마주친 창조자와 피조물은 서로를 저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 빅터는 절규합니다. 그러자 괴물은 이렇게 응대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끔찍한 흉물들을 저주하지. 그러니 그 어떤 생물보다 비참한 나를 얼마나 증오하겠는가. 하지만 당신, 내 창조자인 당신이 나를 혐오하고 내치다니. 나는 네 피조물이고 우리는 둘 중 하나가 죽음을 맞지 않는 한 끊을 수 없는 유대로 얽혀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살인사건의 범죄자가 자신의 부모를 원망하는 전화통화를 보도한 뉴스가 생각났습니다. 괴물은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지만 남아있는 것은 고독뿐입니다. 그는 독백합니다. 그러나 내 친구와 친척들은 어디에 있는가? 내 유년기를 지켜본 아버지도 없으며 미소와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축복해준 어머니도 없다. 어떤 유대도 사랑도 가질 수 없다면 나에게는 증오와 악만 남을 뿐이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이해할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인간이 반려자를 찾고 모든 짐승이 제 짝을 찾는데 나만 혼자여야 한단 말인가. 내게도 사랑의 감정이 있었는데 돌아온 건 혐오와 경멸뿐이었다. 결국 괴물은 자신을 만든 빅터를 찾아가 자신과 같은 존재인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빅터는 처음에는 약속하지만 더 큰 재앙을 두려워해 창조를 중단합니다. 이에 분노한 괴물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참담한 극한의 불행 속에 있는데 내 놈은 행복할 것라고 생각하느냐? 앞으로는 복수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리라. 괴물은 빅터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을 차례로 죽이며 복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빅터는 괴물을 끝까지 추적하게 되고 두 존재는 서로를 파괴하려는 집착 속에서 북극까지 쫓고 쫓기는 상황에 이릅니다. 괴물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더욱 분노에 빠집니다. 한때는 내 외모를 용서하고 훌륭한 자질을 사랑해줄 존재들과 만나고 싶다는 헛된 욕망을 품었다. 타락한 천사가 사악한 악마가 되는 법이다. 심지어 신과 인간의 원수에게조차 외로움을 함께할 동료나 친구가 있지만 나는 철저히 혼자다. 전 인류가 내게 죄를 지었는데 나만 유일한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제 결말입니다. 빅터는 북극에서 괴물을 쫓다 탈진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빅터의 죽음을 본 괴물은 자신도 죽는다는 말을 남기고 얼음 뗏목에 올라 세찬 파도에 떠밀려 어둠 속으로 아득히 사라져갑니다. 번역자 김선영 박사는 당시 19세기 유럽 계몽주의적 교육 경향인 지적, 도덕적 인간을 길러내는 중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정이라는 키워드로 가정의 심리적인 닻을 내리지 않은 인간은 타락과 파멸을 면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의 피조물인 괴물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마무리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 의기양양하게 장작더미에 올라 불길의 고통에서 희열을 느끼리라. 그럼 안녕히.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받는 누군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그를 구원하는 사회가 되기를. 불행했던 작가의 삶과 죽음에도 시대를 넘어 추모를 전합니다. 독서 에센스였습니다.